미국을 보고 말하면서 한국 눈치 보는 김여정, 덩달아 눈치 보는 미국.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 발언이 나온 지 6시간 만에 마치 내가 당신이 원하는 상대다 이렇게 말하는 듯 준비된 듯한 담화를 발표하였습니다. 비건이 말할 때는 최선희가 반응하고 폼페이오가 등장하니 김여정이 나섰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북미 고위급 회담이 진전될 수 있다고 밝혔으며 회담 준비가 진행 중인 것처럼 말하면서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김여정 제1부부장은 폼페이오 장관의 발언에 대해 연내 미북 정상회담 가능성을 일축하면서도 일축하지 않는 묘한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은 미국은 북미회담이 대선 때문에 필요하지만 북한은 필요한 이유가 없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북미회담이 필요한 건 트럼프 당신이고 북한은 정치적 기획행사를 할 필요성이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조선중앙통신을 통한 담화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 김여정 제1부부장은 담화에서 어디까지나 내 개인의 생각이긴 하지만 모르긴 몰라도 조미 수미회담 같은 일이 올해에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언제부터 북한이 이런 뜨뜻미지근한 담화를 발표했을까요? 거기에다 일기를 쓰는 것도 아니고 폼페이오가 개인적으로 자문한 것도 아닌데 내 개인의 생각이라고 담화문 성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북한이 매우 조심스럽다는 이야기입니다. 북한이 매우 조심스러워 한다를 참조하시고 영상을 보시면 이해가 쉬울 듯합니다. 북한 문제가 세계 논쟁거리에서 코로나로 인해 잊혀가는 것도 원치 않는 일인데 동시에 한미 정찰 자산의 24시간 감시 속에 북한으로선 언제 선제 공격을 당할지 모르는 불안감이 매우 컸던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공동 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무리수를 두어 어렵게 피워낸 북한에 관한 관심인데 그 불씨가 꺼지는 걸 바라지 않는 것입니다. 담화를 살펴보면 그런 마음이 드러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중 순회회담은 그 가능성 유무를 떠나 미국이 아무리 원한다고 해도 우리가 받아들여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처지를 생각하면 만나주는 것이 맞는 듯 보이지만 북한은 북한대로 입장이 있으니 성과가 보장되지 않는 상태로 만날 경우 미국은 북한을 쉬운 상대로만 여길 것이다. 그래서 북한이 거절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여정 제1부부장은 그렇게 말하면서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판단과 결심에 따라 어떤 일이 돌연 일어날지 그 누구도 모르는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말은 모든 결정권은 김정은 위원장에게 있으니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이 변화된 협상안을 보내오면 마음을 바꿀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김여정 제1부부장은 아주 의미 있는 말을 하는데 바로 비핵화에 대한 발언입니다. 김여정 제1부부장은 우리는 결코 비핵화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라고 밝히면서 한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자면 우리의 행동과 함께 미국의 많은 변화, 즉 불가역적인 중대 조치들이 동시에 취해져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상기시킨다고 말하면서 그 불가역적인 조치가 제재 해제를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부분이 이 담화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미국 국방성 장관 에스파가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거론했고 비건과 폼페이오, 트럼프는 대화를 거론했습니다. 이 두 가지 사안 모두를 거론한 것입니다. 비핵화를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비핵화를 할 수 있도록 명분을 달라는 것입니다. 바로 김정은이 당과 군부,
주민에게 보여줄 명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성과 정도로 비핵화를 단번에 할 수 없다는 것을 은연중에 밝히고 있습니다. 불가역적인 조치로 무엇이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종전선언입니다. 이 종전선언에 대해서 영상 뒤에 설명하겠습니다. 김여정 제1부부장은 트럼프 현 미국 대통령에 대한 우리 이 위원장 동지의 개인적인 감정은 의심할 바 없이 굳건하고 훌륭하지만 우리 정부는 현 미국 대통령과의 관계 여하에 따라 대미 전술과 우리 핵 계획을 조정하면 안 된다. 김정은 국무위원장 동지는 트럼프 대통령의 사업에서 반드시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원한다는 자신의 인사를 전하라고 하셨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말은 트럼프에 대한 답례를 한 것입니다. 트럼프가 9일 자신은 북미 대화를 원하고 김정은 위원장과 관계가 좋다고 한 답례를 예의를 갖추어 한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담화 내용입니다. 많이 조심하고 있고 조바심이 묻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북한 주민이 보기엔 미국은 북한과 만남을 학수고대하고 있는데 트럼프와 친한 김정은이 개인적 친분에 휘둘리지 않고 미국에 뭔가를 요구하면서 미국이 내놓지 않으면 만나주지 않는 그런 위치에 있다. 우리 수령님 참 대단한 분이네. 이렇게 담화를 볼 것입니다. 그럼 북한이 말한 불가역적인 사항을 보겠습니다. 되돌릴 수 없는 사항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종전선언입니다. 이 종전선언은 사실 많은 의미가 있고 이 선언이 이루어지면 실제 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가장 먼저 일어나는 변화는 유엔에서 파견한 유엔 연합사령부가 철수합니다. 철수가 아니라 해체라는 표현이 더 맞겠지요. 정전협정 위반을 감시하기 위해 휴전 이후 한반도에 머물던 유엔군이 공식적으로 임무를 마치게 됩니다. 미국이 종전선언을 꺼리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북한을 군사적으로 위협할 힘을 미국이 포기하는 것이 종전선언입니다. 유엔 연합사령부 병력은 소수이지만 그 이름에서 보듯 권위가 있는 부대입니다. 이 유엔 사령부는 제2의 주한미군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 선제 공격하는 곳이 가해국이 됩니다. 즉 북한이 선제 공격 당할 위험에서 완전히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안심을 할 수 있게 되고 한국과 미국 연합군이 선제 공격을 감행하면 동맹인 중국과 러시아가 참전할 명분을 얻게 됩니다. 그럼 지금 한미연합군이 선제 공격하면 중국과 러시아가 참전하지 않을까요? 그 명분을 유엔 사령부가 지니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유엔 사령부가 한미연합군 공격이 중대한 위협 국면에서 불가피했다고 유엔에 보고하면 중러는 다툴 수는 있지만 유엔 결의 없이 군대를 파견하기가 어려워질 것입니다. 자칫 유엔군과 상대해야 하는, 조금 비약하자면 전 세계와 전쟁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전쟁은 한국도 원하는 것이 아니므로 당연히 종전선언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미가 손해 아니냐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미국은 손해라 여기겠지만 한국은 절대 손해가 아닙니다. 많은 분이 혼동하고 있는데 한국과 미국을 동일시하면 안 됩니다. 한국과 미국은 서로 다른 목표를 지닌 나라입니다. 전쟁은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것이어서 막을 가능성이 1%만 존재해도 막아야 하는 것이 우리 한국이고 한민족입니다. 전쟁으로 얻을 이익이 사실상 아무것도 없습니다. 통일도 이루어지기는커녕 더 나뉘지 않으면 다행입니다. 전쟁으로 다 망가진 뒤에는 아무런 힘이 없으니 외세를 견제하거나 저항하는 힘이 남아있지 못합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기 전 주한미군 철수를 말하다가 집권 후 주둔방위비 70조를 말하다가 협상이 시작되자 50조를 흘리며 압박하다가 지금은 1조 5천억 원을 달라고 하는 것처럼 대부분 외교는 실제 얻을 수 있는 것을 얻기 위해 상대가 부담을 갖도록 요구하고 그 부담을 덜어주는 것처럼 양보하는 것처럼 본래 희망한 것으로 협상안을 좁혀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북한이 얻어낼 수 있는 최대치는 비건이 내한에 밝힌 남북교류 지지 발언에 있을 것입니다. 비핵화 속도와 맞추라는 일관된 미국 입장을 포기한 첫 번째 발언을 일부러 한국에 와서 하고 간 것입니다. 북한도 이를 모르면 바보라고 불리겠죠. 다만 미국 국무부 부장관 발언이 진심인지 어느 정도 선까지인지를 좀 더 명확히 알고 싶을 것입니다. 금강산 관광 정도인지 개성공단까지인지 철도나 도로 정비 등 기반시설 지원까지인지 구체적인 확답을 듣고 싶어 김여정의 담화가 저렇게 나온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이 담화는 미국을 향해 있지만 동시에 한국 정부에 말하고 있습니다. 남한의 의지는 알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미국과 합의를 봐주세요. 그 합의를 우리가 확인하게 해주세요. 대미 협상에서 김여정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문제, 북미회담 주도권이 처음으로 북미가 희망하는 듯 모습을 보이며 한국으로 옮겨왔습니다. 우리는 이 기회를 살려 하나의 매듭이라도 만들어 내야 합니다. 끝으로 친중, 반중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반중 정책 중 가장 강력한 정책이 남북 교류를 통한 북한의 한국 영향력을 증대시키는 것입니다. 친중 정책 중 가장 강력한 정책이 북한과 완전히 단절하고 멀리하는 정책입니다. 중국은 북한에 대해 한국이 영향력을 더 가지게 되는 것을 몹시 못마땅해 합니다. 고조선, 고구려 발해 역사를 왜곡한 동북공정에 북한 영토가 버젓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국, 중국에 노란하지 말고 정신 차립시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